2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결정이 20일로 지연된 데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루머까지 나돌았기 때문인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강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유로존 지원 소식으로 상승폭을 키웠으나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이 지연될 거라는 관측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53만 명을 넘어서면서 2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고용시장이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토종은행보다 훨씬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다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마 했던 그리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일로 결론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표들도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5% 급등으로 202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보다 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202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1% 이상 급등했습니다. 평림 따라 아우도 강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거래 연속 오르면서 53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537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반등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었죠. 2원 40전 내린 1121원대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내놓은 양적 완화 조치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오르며 일본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도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반등하면서 0.9% 강보합권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하권 증시인 대만 각권 지수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죠. 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하루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0.7% 밀리기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0.5% 이상 하락세를 보이며 약보합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장 참 만감이 교차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 하지만 100만 원대 주가가 부담스러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 좀 허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장은 군모 술수가 난무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모 술수가 언론과 국민연금기금 기관들 다 한 통속으로 해먹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 중에 이제 어제 장 자체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두 종목 폭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상승이 정당한 상승인지를 한번 짚고 가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 업체가 이제 은행에 청구를 은행에 조금 자금 요청했는데 그 요청 기사를 와전시켜 가지고 뭐 어제 장중에는 삼위 업체가 폐쇄한다 소리도까지도 들리면서 삼성전자를 부지켜 올리는 그런 모양인데 과연 이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상승함으로써 선물이 상승했는데 개인들이 보통 선물이 보통 돈 조금 먹으면 파는데 지금 개인들이 선물을 전혀 팔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개인은 순수한 개인이 아니고 아주 악질적이고 저질적이고 국민을 농간하는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은 분명히 이럴 때 한번 그 사는 사람의 주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야 이제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함으로써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개인이 몇 분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오름으로써 부수적으로 누가 돈을 먹느냐. 삼성전자는 사실 푼돈입니다. 삼성전자 푼돈이고 선물에서 대박이 나는데 이 선물의 돈을 누가 과연 콜을 했느냐. 한번 이거를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어제 선물은 외국인이 푸시고 개인들은 콜, 그것도 개인들이 1조 4,600억 정도의 콜을 걸었는데 과연 이 개인 매수 창구를 외국인 창구를 이용한 매수지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감독원에서 정확히 삼성전자를 매수했는 쪽과 최근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는 쪽을 꼭 한번 조사하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서는 그 장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2천 가든지 3천 가든지 5천을 가도 차트에는 분명히 상승이 있지만 우리가 1등 주식을 사지 않으면은 절대 상승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어제 수익률을 말하다를 어제 12시에 하면서 제가 그 한 주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놓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에는 선물을 팔지 선물 개인 이 매수가 돈을 먹고 있는데 이 선물 매수를 팔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갈 것이고 그 가는 주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1등 주식만 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등 주식 가는 거는 삼성전자가 초반 상승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초반 상승 외의 주식은 지금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이런 상승은 아주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승이다. 제가 분명히 이걸 한번 짚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는 뭐 주가가 상승하면 뭡니까? 상승하면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상승한 게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여기 신용인데 딱 고점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또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고점에 또 파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틀 후점에 나오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큰 손, 특히 개인을 위장하면서 외국인을 위장하면서 끄집어 올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넘어가야 될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자체는 제가 어제 며칠 전부터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보수적인 관점을 접근해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가가 20포인트 상승했으나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물론 뭐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상승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상승함으로써 선물이 엉뚱한 사람이 돈 먹기 때문에 그 돈들이 누구 돈이냐? 우리 개인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는 이제 조정이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변곡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변곡점 첫째 이야기했는 첫째적 이유가 오늘부터 기준선이 횡보를 합니다. 기준선이 횡보하면 장 자체는 꼭 함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극한다고 폭락이 나오느냐?
폭락 나오는 장세는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전후에서 주가가 한 30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필이면 소득 뒷걸음치다가 좀 찍은 그런 모양인데 오늘 주가는 조금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볼 땐 주가가 한 일주일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1등 주식 빼놓고는 상승하는 주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장 자체가 자꾸 이제 LP다, 그 일본 LP다에서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 일본 LP다가 과연 일본 업체들이 이 일본 LP다가 과연 D램 반도체 생산을 포기할 것이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일본 니온 겐자이 신문이라든지 일본 경제 신문을 쭉 봤습니다. 그럴 때 지금 너무 삼성전자를 올리려고 오도적인 보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 삼성전자를 올림으로써 선물을 먹는다. 개인들이 1조 4,600억 걸어가지고 개인들이 평균 선물 평균가를 보면요. 246입니다. 평균 가격이. 선물 평균 가격이 245 정도, 6 정도 되는데 지금 돈 한 포지션 단 500만 원 먹고도 안 판다. 여러분 선물력 하시는 분들 500만 원 먹고 안 판 사람 한번 나와보이소. 좋은 말 할 때.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주 저질이야 하는 짓거리가 분명히 누가 했는가를 꼭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명하게 오르지 않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개인들은 삼성전자 못 샀는 거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제가 볼 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좀 급등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 좀 깨끗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장 자체가 미국이나 요즘에 이제 최근에 장세 보면요.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한국 장세는 틀립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더라도 우리 한국 장세는 여러분 아듯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끄집어 올리면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요. 거기다가 기관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이 글로벌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유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올리는 종목 그리고 선물을 찾는 쪽 그리고 이제 그 유아 쪽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쪽하고 또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을 계속 끄집어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아침부터 15,000원 이제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가 가면 이제 시가총액이 20% 되니까요. 삼성전자가 가버리면 인생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 장은 계속 갑니다. 또 거기 이제 유아주가 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냄새인데 유아주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높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물 배워야 됩니다. 선물 주식 매매에도 선물 분명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이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독도에서 오신 것도 아닌데 개인들이 선물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들이 선물 1조 4,646억 지금 그러는데 이거 팔기 전까지는 주식 안 빠집니다. 한번 보세요. 장중에 끄집어 또 올립니다. 미국 장이 100포인트 빠지고 유럽 장이 1% 빠지더라도 개인 선물 1조 4,646억 이거 팔기 전까지 이거 1조 이하 전까지는요. 주가 급락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요. 내가 이 장에 1등주에 편승 못하면 그냥 쉬세요. 아직까지도 작것들이 잡사부 같은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개별쭉 하는데 그거 말 듣지 마세요. 그 추운 양아치예요 그놈들. 여러분 1등주 물리라고 내가 그만큼 했는데 물리지도 않고 아이고 열받아라. 아이고 여러분 자신 없으면 쉬세요. 지금 여러분 주가요 빠질 때요 삼성전자 빠질 것 같습니까? 요 1등 주식들이 빠질 것 같습니까? 이런 주식들 더 안 빠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 더 빠집니다. 여러분 돈 뺏으려고 눈 벌겋게 설찍으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만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가 지금요 계속 더 올라갑니다. 1등 주식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 1등 주식 패닉 못하면요 작것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저평가됐다 업종이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요. 누구도 믿지 말고 신문도 믿지 말고 언론도 믿지 말고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믿으시라고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여러분 돈 뺏으려고 작당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1등 중 안 살려면요. 쉬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제 주가가 내가 누차 이야기했잖아. 1등 주 외에는 안 간다. 1등 주 안 살려면 여러분 쉬세요. 선물하는 회원들도 쉬세요. 사자 없으면 못 팝니다. 이 친구들. 1조 4,600억. 돈 무려 얼마입니까? 750억 먹고도 안 판다.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쉬십시오. 쉬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올라가는데요. 업종들 쭉 한번 보십시오. 업종들. 전부 1등 업종입니다. 1등 업종.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안 올라가요.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제가 뭐 갑자기 원래 여러분 속 안 상하려면 원래 주식하지 말았겠죠 제가. 왜? 1등 주식 안 하려면 주식하지 마라. 왜? 속상하다 이거야. 여러분 주가는 제가 볼 때는요 계속 1등 주만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단요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세 크게 약세 안 보입니다. 왜? 선물 때문에 안 보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는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급락은 아직까지 열흘 더 있어야 돼요. 열흘 정도 더 있어야 주가가 분명히 급락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분명히 지금은요 모든 이목 집중을 선물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선물이 전부 개인들이 갖고 있다. 원래 이 선물이 이 앞자리에서 조정받을 타임이거든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 그런데 안 받고 땡겼단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큰 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격도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괴리율이 심각한 가운데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땡긴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땡긴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여러분이 대응하기에 굉장히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금화 하신 돈은요 그대로 갖고 있고요. 주가 빠질 때는 여러분 그에 더 빨리 빠지니까 여러분들은 항시 영악한 마음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국 장이 어제 빠져서 유럽 장이 어제 큰 폭이 뜨다가 빠졌는데 그러면 미국 장이 0.7 빠지면 어제 우리나라 장이 희귀적으로 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락해야 되는데 오늘 급락 잘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 또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돈 먹기 힘든 장이다.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LP다가 어쨌든 어렵습니다. LP다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 저때 제가 뭐 일단 120만 원대 이상 간다 근데 120만 원 갈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SK그룹으로 가면서 주가 갭 상승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려면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이제 중공업주도 어제 튀고 삼성생명,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가 어제 갑자기 상승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때 누차 말했지만 금융주들은 일부 갖고 표주신을 갖고 있다. 요거는 이제 3월 배당이 있죠. 배당 전에 주가가 뜨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게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이제 상승 종목을 쭉 나열해 보면 이제 NC소프트가 쭉 뜨고 NHN, 대한항공, 락앤락, 가스공사, 두산, 한전기술 이렇게 쭉 떴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200일 이평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200일 이평에서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는데 200일 이평 이상이 떴던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NC소프트는 어제 이제 고점을 잡고 있고요. NHN 200일 이평 상승 뛰어넘었죠. 대한항공 200일 뛰어넘었습니다. 락앤락 아직까지 한참 남았고요. 그래도 가스공사, 두산 200일 이평을 치고 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 대신 두산 인프라 같이 200에서 저항받는 종목은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요. 뭐 주가 뜨면 합니까? 여러분이 돈을 못 먹는데 내가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네.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고요. 지금 장은 위험한 장입니다. 여러분 1등 주식 안 살려면 그냥 쉬는 게 현명하다. 제가 그 말만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좀 많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막 성질납니다.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네. 개인들 갖고 있는 거는 주구장창 빠지고 저것끼리만 갖고 있는 거 저것끼리만 먹는데 뭐 내가 열받게 안 생기십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만큼 내가 사락했는데 왜 안 사느냐고 왜 안 사느냐고 내 죽는 걸 한번 보락하느냐고 진짜 왜 안 삽니까? 삼성전자 사락하니 왜 안 사느냐고 왜 안 사느냐 말이야 전부 내 주식 팔아가 뭐 내 주식 올라야 산다고 삼성전자 사라니까 지금도 안 늦다니까 왜 안 사느냐고 삼성전자 추천 안 한 인간들은 머리 자신 뜯어빼야 돼.
삼성전자 사세요. 시가총액이 20%인데 삼성전자밖에 안 가게 돼 있다니까 한번 보라니까요. 빠질 때는 또 안 빠진다고. 여러분 주식 빠집니다. 여러분 1등 주식 사세요. 1등 주식. 여러분 잔고장을 분실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잔고장을 자녀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잔고장 만들지 마세요.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리시라고요. 여러분 잔고장을 분실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잔고장을 자녀들이 봤다고 합시다. 컴퓨터 안 가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삼성전자 차라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놀 때 1등을 하는데 왜 1등 주식 안 사느냐고. 어제 열받았어요. 열받아가 지금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목이 쉬는데 왜 1등 주식 안 사느냐고. 1등 주식 사란 말이야. 1등 주식. 왜 1등 주식 안 사느냐고. 아이고 내 속천불라. 1등 주식 좀 사세요. 1등 주식.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좀 다소 오늘 과격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1등주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신창 대표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좀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선촌로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앞서 신창환 대표와 함께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중소형주 차근차근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샘플러스 증명군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도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말씀드렸던 세운메디칼이죠. 세운메디칼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보합권에서 네.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시해드린 매수가에 충분히 좀 왔던 그러한 흐름이고요. 앞으로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호가도 상당히 한 1.4%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대선 관련 그런 쪽과도 연관이 돼서 단순하게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코롱 플라스틱, 코롱 글로벌이죠. 코롱 글로벌. 2월 10일 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이미 이제 목표가에 좀 사실은 도달을 했습니다. 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장중에 6,030원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입니다. 정고점까지 좀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돌파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정고점 부위인 5,750원 정도만 지지만 된다면 추후에도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지시고 여전히 좀 관심 가지시고 목표가를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실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글로벌 매수하셔서 이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같이 이제 좀 코롱 계열 쪽의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쪽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폴리아미드라든가 폴리아세탈 이러한 소재를 좀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 부분이 전방산업 쓰이는 부분을 좀 보자면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 이러한 다양한 전방산업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리아세탈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 능력을 2.7만 톤에서 현재 이제 5.7만 톤까지 2배 이상 증설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증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의 성장성,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설을 한 상태인데요. 그 수요 부분이 자동차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지금 신차 판매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의 어떤 이런 폴리아세탈 증설 부분이 이러한 수요를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부분을 보자면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까지도 달하고 있는데요. 90여 개국에 대한 그런 해외 거래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신차 시장의 성장 효과를 고스란히 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부터 해서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 이 산업의 특징을 좀 보면 폴리아세탈 같은 경우 수급 조절에 의한 그 가격 결정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도 좀 적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가 동사의 지분을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데요. 현재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듀폰과의 그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라미드 소재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 소송이 진행되면서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 코롱 인더스트리가 동사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다든가 배상금이 좀 줄어든다든가 이러한 부분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일단은 뭐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좀 약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좀 하시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주가는 지금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서서히 좀 상방향으로 잡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양봉에서의 어떤 거래 유입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6,500원 선에서 6,600원 요 사이에서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목표가 7,800원까지 일단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먼저 AS 해드릴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슈프리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11,800원에서 12,000원대에서 공략을 해보자는 의견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 작년 영업 대비로 47% 정도 감소됐다는 공시에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자가 나온 이유가 해외 특허 소송으로 인한 이런 법무 비용과 또 선택권 행사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적자가 나온 것이지 매출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약 한 22% 이상 증가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설명을 했고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손절가 11,500원을 기준으로 목표가 13,000원까지 보는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아침 방송에 나와서 출발할 것 같다라고 AS 드린 종목들이 진짜로 당일 출발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값만 오늘 시초값만 강부업권 이상에서 출발을 해준다면은 시세가 또 분출할 자리까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복지부 장관이 또 사병원을 또 방문을 해서 또 줄기세포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접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바이오 관련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또 적극 지원한다는 이런 공식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 능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국제 의료 기기 분야에서 또 병원 설비에 대한 이런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또 긍정적인 또 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00원 매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한 14,000원까지 보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제가 또 출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GKL입니다. 지금 제가 요것도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출발할 것 같아서 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동안 2만원권대에서 계속해서 저항 걸렸던 자리가 이제는 또 저항 구간이었다면 이제는 가격이 또 레벨업이 되면서 지지가 이제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이제 이런 국면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단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도 발견 전망으로 목표 주가 한 23,000원까지 보실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슈프리마와 차바이오엔 GKL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또 LED 기판 재료로 이게 사용하는 이런 사파이어 웨이퍼 작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고객이 이름을 또 들으면 또 알만한 삼성 LED, 또 LG 이노텍, 또 서울 반도체 국내 큰 기업에서도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그 실적과 매출을 만들어낼 것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제일 그 중요시 그 볼만한 것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요. 어제도 뭐 삼성전자가 뭐 신고가 행진을 하고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 쪽에 대한 이런 매출이 증가 추이를 이제 보여주면서 또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제 수혜를 또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동사의 경우에는 계획된 이런 사상 최고의 실적 경신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이런 전망이 계속 앞으로도 추세적으로는 계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수준은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이런 성장성과 또 타 업체 대비로도 그 수익성을 감안한다면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그 추세적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런 주가권 추세적 자리까지는 나오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가권과 또 레벨업이 가능한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수를 이제 종목당 이제 그 눌림 구간을 준다면 한번 매수에 대한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12,100원부터 한 12,300원 요 사이 구간대에서 한번 눌림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목표 주가는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1,800원 선에서 한번 짧게 접근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시장은 2,000포인트라는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00선의 매물벽이 상당히 좀 두터운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코스피 2,000선 이후에도 지금 모멘텀은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전일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 전일 그 국내 증시 상승 원인이 우선 첫 번째로 그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그 협상 난항에도 좀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낙관이 좀 시장을 좀 지배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본이 그 10조엔의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를 했고 또한 그 국내를 포함한 그 주요국 선행 경기가 좀 반등을 하면서 좀 매크로 모멘텀 형성 구간에 좀 돌입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뭐 미증시가 어느 정도 소폭 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그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가 좀 교차를 하고 또한 그리스 난항이 좀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보였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증시 부침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2,000선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코스피 2,000선 이후에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여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 기조를 좀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됐던데 자세한 매매 동향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어제 같은 방금 언급을 하셨듯이 네.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3억, 시가총액이 뭐 전체 한 13%를 차지하는 회사가 5%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뭐 따라서 동반적으로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한진해운, 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당연히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뭐 탑픽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LCD 분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하이닉스도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5%가 넘는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 SK텔레콤은 어떤 인수 완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엘피다가 지금 현재 파산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에서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뿐만 아니라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업종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현대차는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당장 뭐 끌어올리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유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관의 매물을 조금 받아내는 그런 구간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관들이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 게임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어떤 그 M&A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 종목들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OCI,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K텔레콤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OCI,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 공동 동반 매도 종목으로 현재 랭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참 태양광 그 부분 참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독일에서 태양광 관련 보조금을 20%에서 한 35% 정도 축소를 할 것이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OCI도 반등을 줬었는데, 자, 일단은 뭐 유럽 태양광 시장이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부분은 조금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급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좀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신용등급 이슈에 조금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기관적 종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 18거래일 뭐 연속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물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LCD를 좀 분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좀 피해 종목도 있는데 코스피 쪽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경쟁 구도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에서 좀 불리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S&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보유 지분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AB시스템, 성화이텍, 이녹스, SM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덕산하이메탈, SFA, ICD, SM,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 SM 같은 경우는 동반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6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 같은 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LED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서울반도체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고 어떤 수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분석이 좀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추세가 계속 우상에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SN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로열티 수익이 조금 확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해외 진출 부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모멘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 AMOLED 부분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덕산 아이메탈, 뭐 SFA, 그리고 AP시스템, 이녹스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다고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매매 동향 정리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샀고 OCI는 팔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그리스 지원 여부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추가 상승 좀 가능할까요? 일단 뭐 그 외국인 현물 같은 경우에는 네. 환율 쪽을 계속해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물 쪽은 계속해서 신경을 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 매수 강도가 세지느냐 아니면 약해지느냐 그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리스 변수가 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금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소폭 상승 마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소폭 하락 출발 뭐 어쩔 수 없이 소폭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저 같은 게 전략 후강 뭐 장 후반 쪽에서 조금 끌어올리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202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에 대한 시도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IT 업종 내에서 LPDA가 어떤 파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IT 업종이 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란에서 유럽 6개국에 대한 어떤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IT 그리고 화학주가 조금은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선물 동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먼저 그 그리스에 대한 얘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증시 같은 게 장 초반에 중국에서 어떤 그 유럽에 대한 국채를 매입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 넘는 상승세에서 조금은 1%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리스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게 월요일, 화요일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그리스에 대한 신뢰가 지금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윤커 의장 같은 경우에 먼저 전화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20일 그 유로그룹 정례회의에서 그 유로 구제금융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채무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같은 경우 유럽연합 그 소식 등을 인용을 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구제금융 전체 그리고 일부를 그리스 대선 4월달에 그리스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선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정부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깨져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구제금융 그 긴축안이 통과가 됐지만은 지금 문제 남은 것은 독일 의회 승인 그리고 1차 구제금융에서 어떤 깨졌던 신뢰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채권단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신뢰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정말로 좀 지겹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에 대한 이런 악재 때문에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참 계속해서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2020포인트에 나왔던 갭 부분의 계속해서 돌파 여부를 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자, 어제 같은 게 2020포인트 제가 말씀드린 밴드 상단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은 충분히 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2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조금 마감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외국인의 현물 매수 기조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외국인 현물 매수 기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9조 1,000억 정도 계속해서 매수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현물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장 초반에서 어떤 매수가 됐던 그 매수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이 장 후반 쪽에서 조금은 청산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폭의 청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오늘 쪽에서 매수 기조가 이어질 부분에 대한 가능성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청산이 아닌 일부 청산, 즉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선물이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개장하고 난 뒤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물 같은 게 지금 현재 만기약 전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 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쌍바닥형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물 매도
선물 동향, 전체적인 선물 매수 동향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업종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게 되면서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IT, 금융, 화학,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금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금융 차트를 본다면 최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IT, 금융, 화학, 조선이 계속해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8월 급락 수준까지 현재 지금 현재 금융업종 같은 게 지금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그 주가 급락 이전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금융, 화학, 조선업종 같은 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그 8월 이전 급락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종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급락 수준 이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주도주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IT, 금융, 화학, 조선업종, IT, 금융, 화학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지만 좀 더 못해본다면 조선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관심 업종도 들어봤고 오늘장 전략, 장 초반에는 약하지만 후반 들어서는 좀 소폭 상승할 것이다 내지는 낙폭을 많이 줄이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오늘 좀 매수 가능한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IT, 금융, 화학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요 업종뿐만 아니라 조금 그 코스피 쪽에서도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제가 그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기조였던 환율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환율과 조금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유가도 보고 환율도 보는데, 네. 유가보다는 조금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보다 화폐성 외화부채, 즉 달러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부터 한 8배 정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항공기 리스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금융 리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보유 기준으로 잡히면서 회계 장부의 자산 부채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리스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부채가 잡히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던 부분이 될 수 있겠죠. 3분기 때 영업이익이 그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 정도 어떤 그 외화 부채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645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환율이 10원 하락하게 된다면은 645억 정도 어떤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한 종목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달 인천공항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여객 수송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인천공항 내 국제 그 여객 부분에서 여행객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여객이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여객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대한항공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월 이전 급락 수준까지 계속해서 반등이 현재 이어질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준 이유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에 관한 부분, 아무래도 환율에 관한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월달 국제여객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급등하고 난 뒤에 조금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지금은 조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57,500원에서 58,0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는 65,000원을 목표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이전에 조금 그 9월달에 좀 하락하기 전에 눌림목 그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인 55,500원을 일단은 손절가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 대한항공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박전략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방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